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시작할 때부터 공매도 금지와 함께 지수가 개별 종목처럼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경제면의 모든 이슈를 공매도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많은데 말이죠. 어쨌든 공매도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고요. 바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다뤄달라는 얘기가 참 많았는데 메일도 따로 오고요.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솔직히 이유는 알겠는데요. 지금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이걸 하게 되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고 하면서 엄청 많이 다루고 있던데,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 주제를 지금 굳이 다룰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렇죠? 최고의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그건 맞는데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뻔하니까요. 공매도의 역할이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죠. 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데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니 하면서 선거 목적이니 시장 안정이니 가타부타 하는 그런 얘기 말하는 건데요. 사실 실제로 유튜브의 다른 영상이나 여러 언론 매체에서 똑같이 다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저도 지금으로서는 그 범주에서 딱히 벗어나는 말을 할 것도 없고요. 똑같이 교과서적인 이야기나 뻔한 이야기 이거밖에 할 게 없는데 굳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다룰 필요가 있냐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제가 지금 공매도 금지에 관해서 굳이 의미부여해서 다룰 필요를 못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정작 중요한 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공매도 금지 이게 무슨 시장에서 대단한 변수인 것처럼 그렇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건데요. 지금 보면 상장된 기업들 작년 대비 순이익이 50% 60%씩 줄었을 정도로 기업들 실적 계속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실적 전망도 딱히 바뀐 거 아무것도 없고 고금리 장기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장기화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경기 전망은 더 불확실해졌는데 다 그대로고 변한 거 하나 없는데, 아니 오히려 기업 차원에서는 자금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고 대외 변수는 더 커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공매도 금지라는 제도 하나가 일시적으로 이슈됐다고 해서 굳이 의미부여해서 영향이니 전망이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이니 영향이니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걸 이번 이슈로 확인시켜줬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공매도 금지 이슈 이걸로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가 5%가 넘게 오르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7%가 넘게 올라서 그날 다들 환호성을 외치고 다음 날에는 또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이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우리 주식시장이 흥분돼 있고 취약한지를 지난 2, 3일 동안 실시간으로 확인했다는 거에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진짜 지수 급등하던 월요일날 그때 쏟아지던 기사 타이틀이나 전망이랑 다시 지수가 내려앉던 그 다음날 기사 타이틀 요 두 개를 딱 같이 놓고 비교하면서 보니까 진짜 시장이 얼마나 경거망동 일희일비하고 있는지 피부로 느껴지더만요. 맞아요. 물론 이번에 변동성이 큰 시장 움직임을 쇼커버링 물량이 주도해서 움직인 건 사실이지만 그 주도에 흔들려서 사람들이 같이 흥분하고 도취돼서 움직인 것도 맞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매도 금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의미 부여할 건 없고요. 그냥 하루 이틀 잠깐 흔들린 것 뿐인 거고, 나중에 좀만 더 시간 지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 이슈는 그냥 걸러도 되는 잔파도일 뿐인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단지 계속 의문인 부분은 왜 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휴일날, 그것도 일요일 오후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발표했냐는 거고요. 그렇다고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지난 팬데믹 때처럼 그렇게 금융위기가 터진 상황도 아닌데 왜 과거하고는 다르게 지금 시점에 이 공매도 금지를 이렇게 갑자기 실시하냐는 거고, 그 의도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명분은 최근 불법 공매도가 관행적으로 만연하다 보니까 시장 불안 요인이 생겨서 이번에 시장 안정성을 위해서 공매도 금지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당국은 공매도 완전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2023년은 규제 완화를 위한 긴 한 해가 될 거라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터진 것도 아닌데 미리 대비할 시간도 아무런 언지도 없이 왜 굳이 일요일날 이런 발표를 하고 월요일날 바로 적용해서 시장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숨은 의도가 궁금할 뿐인 거고, 이 부분은 지금은 본인들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신에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왜 이런 조치를 지금 무리하게 했는지 그 흔적이 보일 거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이슈는 그때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공매도 금지를 해서 주가가 오르니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거니 많이 하는 그런 얘기에 우리가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는 게 낫다는 거죠. 네, 사실 의미가 있는 건 지금 기업 실적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불확실한 경기 전망, 물가 방향, 긴축 흐름이 장기화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본질적으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 부분이 실제로는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공매도 금지에 너무 가몰입할 필요는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저희 채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자체도 지금은 투자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줄일 수 있으면 되도록 줄이라는 입장이라서 이번 공매도 금지가 뭐 단기적으로는 호재고하는 그런 얘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일 뿐이라는 생각이고요. 정작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다들 둔감해져서 그렇지 기업들 자금 경색 문제가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상황이 나빠지고 있죠. 네. 이걸 지금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업들 자금줄이 말라서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위태로운 수준까지 다다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실적 전망이 어떻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 당장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일단 회사 돌릴 현금 사정에 문제가 없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당장 현금줄이 막히면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도 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자금 경색 문제입니다. 그쵸. 우리 IMF 외환위기 때도 자금 공급줄 막히면서 흑자 도산한 기업들 많잖아요. 네. 지금 특히 기업의 대표적인 자금 조달처인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흑자 도산 증가 우려까지 커지고 있어요. 채권금리랑 채권 가격은 반대잖아요. 그쵸. 채권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르게 되는데요. 당장 보면 올 초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농협중앙회라든지 국민연금 같은 채권 시장의 기존 큰손들이 회사채를 많이 매수했었는데 근데 채권금리가 크게 올라버리면서 이들이 가진 채권에서 대거 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들이 회사채를 추가로 사들일 여력도 떨어지고 물려있는 돈도 많아지다 보니까 회사채를 사줄 채권 수요가 줄어서 채권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얼어붙는 불황이 온 겁니다. 자산운용사들도 마찬가지로 올 초에 금리가 정점일 거라 판단해서 회사채를 대거 매수했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인 데다가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 불가능까지 못 박아버리니까 회사채 매수를 줄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의 큰손들이 회사채를 사들일 여력이 없는 거네요. 기대감도 많이 줄어버렸고. 그렇죠. 이렇게 채권 수요가 크게 준 것도 큰 문제인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채권 시장이 경색됐을 때 그나마 있던 채권 수요가 초우량채인 은행채 쪽으로 쏠리면 일반 회사들이 더 어려워지니까 그때 정부에서 은행채 발행을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지난달부터 완전히 풀리면서 은행채 발행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한전도 한전채를 엄청나게 발행하게 되면서 그나마 있던 수요까지 이쪽에 몰려버리니까 일반 회사채들은 채권 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그럼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엄청나게 큰 이자를 줘야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은행 대출이나 기업어음 쪽으로 돈 구하느라고 몰리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은행 기업 대출이 10월 한 달 새에만 8조 원이 넘게 늘었고요. 올해만 60조가 넘게 폭증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기업 대출은 몰리는데 한편으로 기업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늘다 보니 이제 은행에서도 4분기 들어서부터는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서 대출 문턱을 올리고 있는데요. 기업어음 쪽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금이 급한 기업들이 회사채 대신에 급전 창구로 이용되던 기업어음 시장으로 몰리면서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단기물인 기업어음으로 급하게 돌려막는 사례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어음의 금리까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어음이 늘어나는 와중에 기업어음 부도액은 계속 또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어음 부도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1배가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자산을 비롯해 계열사까지 매각해가면서 기업들이 현금 마련하고 있는 거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 뭐 그냥 우리가 기업들 자금 조달이 어렵다 그렇게 습관처럼 말을 하는데 장난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 상황을 우리 가정으로 치면 어떤 상황이냐면 당장 써야 할 생활비에 매월 나가는 대출 원리금 상환하는데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요. 당장 써야 할 돈이 말라서 사채비 끌어쓰고 있고 당근에다가 가전제품까지 팔아서 현금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수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매체에서는 뭐 내년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니 되게 배부른 소리 하는 사람 많이 보이던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생활비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지인들 해외여행 잘 다니고 있고 쇼핑 다니면서 사고 싶은 거 사고 소비하는 사람들 천진 것 같은데 경제가 어렵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원래 경제가 힘들어지면 누가 제일 먼저 느끼냐면 기업 오너하고 경영진들이 먼저 느끼고, 회사에서 재무팀 아니고서는 밑에 있는 직장인들은 제일 나중에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 막판에 가서야 기업이 진짜로 돈줄이 마르고 월급 한두 번씩 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퇴근하고 나서 서로 몰래 이력서 쓰면서 이직 준비할 때 이제 그때쯤 돼야 진짜 위기가 왔구나 하고 심각함을 느끼지, 그 전에 지금은 아직 모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위기는 원래 자기 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원래 잘 못 느끼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안 터지고 넘어갔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진짜 위험하다는 걸 이제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같은 이런 시기일수록 SNS는 좀 줄이거나 끊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가 남한테 보이고 싶은 모습, 자랑하고 싶은 모습을 그것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보정해서 올린 게 SNS인데,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을수록 오히려 현실 자각 능력은 떨어지고 불필요한 비교로 불만만 더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SNS 밖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유롭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